네, 안녕하세요. 독립기념관 2021년 전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게 된 저는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소장 오지혜라고 합니다. 이번 저희 전시 컨퍼런스가 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전시 새로운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주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시의 새로운 변화와 전망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코로나19 시대 국내외 문화예술 분야의 쟁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의 전시의 방향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서 바로 박물관, 미술관 주간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이 주간 동안에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런 문화예술 행사와 또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것들은 크게 이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공모단성 프로그램 박물관의 미래 회복과 재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콕 뮤지엄 여행 뮤궁 뮤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생생한 예술과 역사 거리로 나온 뮤지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박물관 미술관 도장 깨기 뮤지엄국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죠. 우선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공모를 해서 당선된 우수 프로그램 21개 프로그램들이 전국 11개 지역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의 키워드가 치유와 회복, 그리고 디지털화,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뮤궁 뮤진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뉴 미디어 기반으로 전국의 박물관들이 각자 자기 기관의 현황이나 상황 등을 생생하게 또 보고하는 그런 온라인 캠페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리로 나온 뮤지엄의 경우에는요. 이제 집 안에 갇혀 있는 우리 관람객들을 위해서 우리 작품이 이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리 한복판 건물 외벽에 초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그나마 우리가 위축된 마음들을 좀 해소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보다 문화예술에 더 적극적인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의 103개의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그들이 방문을 하면 스탬프를 찍어주고 그리고 굿즈를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성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주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오랫동안 지속된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의 창작이나 제작 그리고 또 유통, 소비, 향유 이러한 국면에 있어서 위축된 이 문화예술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타개해 나갈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는 하나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경제적인 또 그리고 사회적인, 기술적인 또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영향이 있었고 또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그것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또 모색이 되었었지요. 이제 그거는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문화예술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창작자, 제작자 또 관련 종사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보다 많은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생계와 시장 구조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일시적인 지원에서 나아가서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ICT 기술하고 접목한 문화예술의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방법론에 대한 모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크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또 거기에 걸맞는 문화 콘텐츠의 이제 개발과 관련된 것들로 이제 집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각 그 지역 사회 내에 많은 구성원들의 이제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소위 이제 코로나 우울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라든지 고립감, 우울 또 요즘 또 많이 그 이슈가 되는 혐오의 문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다섯 번째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이제 우리의 인식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상적으로도 우리에게 또 다른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물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문화예술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국내외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논의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죠. 우리 생존과 직결된 이 문화예술계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의 뭐 창작자나 제작자나 그리고 또 관련 종사자, 나아가서는 이것을 소비하는 우리 그 소비자 또는 향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물론 좀 단실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이제 출발을 했죠. 아시다시피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라든지 또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런 봉쇄를 통해서 이제 국내외 사회에서는 문화예술 시설이 휴관된다거나 폐관되고 또는 이제 전시나 행사가 무기한 뭐 연기된다거나 취소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런 문화예술계 시장에서도 이제 막대한 이제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크게 이제 매출과 고용에 있어서 피해가 좀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하고 시각예술 분야를 이제 합쳐서 보면요. 무려 이제 5천억 이상의 매출액 피해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천억 넘게 이제 또 고용에 감소 또는 피해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제 그 2021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년 1월부터 올해 이제 21년 4월까지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공연 예술 분야에서는 이제 4천억 가까이, 그리고 이제 시각 예술 분야에서는 무려 이제 1,000억 넘게 이제 매출액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연 예술 분야에서는 이제 1,800억, 그리고 시각 예술 분야에서는 이제 200억 가량의 이제 그 피해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누적된 것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조금 이제 종식을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당분간 이렇게 감소한 이런 현상은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이제 대응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건 크게 뭐 박물관, 미술관 어떤 공간에 관련해서 임대료 또 대관료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들이 당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보고서를 보니까 많이 이제 해고가 또 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뭐 생계비라든지 또 제작비를 또 이제 창작자들에겐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서도 이제 보면 이제 저희 그 문화예술 업계에서는 이런 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이제 시행되게 되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예술의 어떤 공공 영역과 또 민간 영역 사이의 또 지원의 불균형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사각지대의 좀 접근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작자들, 제작자들의 경우에도 그런 수혜자들 간의 어떤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이런 지원 정책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음을 좀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몇 가지 그 국외의 경우에 좀 특이한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이런 그 지원 정책 또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좀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우선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미술관,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것과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술관 재정난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웨덴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후원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열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형의 그 민간 은행에서 이제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민간 은행에서 이게 많은 기부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박물관의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개입할 수가 있다는 그런 좀 우려가 함께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국립박물관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식의 방식의 후원을 받는다면 그 독립성이라든지 신뢰성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사실 그 스웨덴의 국립박물관의 경우에 은행뿐만 아니라 뭐 제약회사라든지 와인회사, 심지어 이제 무기 관련된 이런 업체에서 후원을 한다고 했었고,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것을 이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만큼 뭐 지금 제가 이 자료로 예시를 든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카지노라든지 담배 회사 이런 데서도 이제 후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문화예술 분야가 과연 이런 매우 상업적인 곳으로부터 또 후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경계의 문제 또 혹은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가 또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공간의 어떤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7개 공항 내에 이런 어떤 예술 작품을 이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좀 잠시 마련을 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가져오는 것들이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우리의 일상과 삶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나 기여에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의 범위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좀 어떤 작은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조금 더 어떤 가치에 대한 문제까지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문화예술의 유통과 또 향유 방식에 대한 또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의 기회를 계속 잃지 않고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기존의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나서 보다 새로운 방식, 그러나 더 중요해진 소통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발코니 콘서트라든지 또 드라이브인 버스킹, 또 온라인 공연, 또 가상 전시, 그리고 웹 기반 축제, 이러한 것들이 작년과 오랫동안 많이 이제 기획되고 또 이루어졌죠. 그 구글 트렌드 검색 키워드량을 이제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아까 뭐 무용이나 공연장, 이제 이런 부분들로 조금은 위축이 되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좀 관심을 더 갖게 된 것들은 뭐 웹툰이라든지 전시, 연극, 이게 순서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웹툰이 가장 높고, 그리고 전시, 이제 연극의 순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비대면으로 향유가 가능한 뭐 만화라든지 웹툰, 미술 이런 분야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문화 예술 분야 내에서 다양한 장르가 있고, 그럴 때 이런 온라인 시대에 보다 부각되는 장르에 대한 우리가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시 분야에서도 기존에 이제 많이 주목받았던 이런 장르에서 조금 확장시켜서 조금 더 다양한 장르, 기존에 우리가 소수 장르로 인식되었던 것들에 대한 좀 개방적인 태도도 필요하지 않나.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인기가 많았었던 전시 장르와 그것들을 좀 결합한 형태의 좀 융합적인 콘텐츠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SNS 문화예술 키워드 중에서 이제 대면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시 같은 것들이 또 꽤 그 키워드량으로 볼 때 괜찮게 높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이라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국제박물관협회하고 유네스코가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이제 박물관 운영 실태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 세계 107개 나라의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 그 결과 보고서 모두가 다 흥미로웠지만, 이제 특히 제가 조금 눈여겨본 것은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그 변화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컬렉션이라든지 전시, 그리고 라이브 이벤트, 뉴스레터, 팟캐스트, 퀴즈 컨테스트,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활동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이제 실제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행사들이 많이 기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운데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다른 또 그 온라인 어떤 서비스하고 다르게 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일상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존의 우리 문화가 굉장히 세련되고 고상한 것에서 출발하고, 때로는 그게 문명의 개념과도 같이 생각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가 다가왔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것을 향유하는 어떤 계층 또는 집단은 조금 더 여전히 좀 제약이 있죠. 사각지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소셜 네트워크와 접목이 된다면 그야말로 전 국민들의 어떤 일상 생활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셜 네트워크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하게 됐다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시 분야에서도 이 전시 자료들이 유통이 되고 향유가 되는 어떤 데 있어서 변화가 아주 컸었는데요. 또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SNS 기반으로 이제 소장품을 전시한다든가, 다들 아시겠지만 2011년 이후에 이 구글 아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많은 이제 온라인 전시 플랫폼들이 구축이 되었죠. 특히 이것은 시각 예술 분야에서 보다 이제 발전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아트 마켓이라든지 또 갤러리 온라인 뷰잉룸, 그리고 가상 갤러리 등이 아주 지금 활발하게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홈 루덴스 문화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우리 문화예술 전반적으로도 이제 변화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이런 기존의 물리적인 공간을 이제 넘어서 이제 온라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의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만의 어떤 독특한 경험, 우리가 그 현장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경험이 주는 특별한 이런 미적 감동, 그리고 가치, 교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얼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가 여전히 좀 과제로 남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IC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이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구현하기 힘든 것, 또는 구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향유자 입장에서 얼만큼 그거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하는 문제, 그거는 다른 말로 어떤 현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표현의 훼손성 문제로도 많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문화예술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그 본질에 대한 좀 위기의식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는 그 제작이라든지 향유에서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CT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작 창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거, 그래서 이들 간에 나타나는 경쟁, 그리고 또 이것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수익 창출과 배분의 구조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그런 또 다른 어떤 체제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시장의 구조 속에서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아마 이제 또 시장의 논리 안에서 아마 정해져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중요한 문제, 이제 저작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저작권의 문제는 늘 있어 왔지만 특히 이제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온라인 시장 안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NFT라고 하는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의 등장이 있었고, 이제 이 소위 토큰을 받은 작품, 이제 우리가 소위 원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는 컨텐츠의 어떤 작가, 또 소유권, 판매 이력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봐서는 다 똑같은 이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원본, 진본과 그렇지 않은 것 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작품성에 대한 또 그 인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작품 또는 이제 자료에 대한 저작권 또 소유권 수익의 문제가
또 함께 동반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기존에는 온라인상에 우리가 이런 문화예술 컨텐츠를 무료로 이제 인식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서 저는 이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네스코의 레질 아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제 소위 캠페인 또는 구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거는 문화예술의 어떤 기능이랄까, 그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좀 전환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 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새로운 도전, 위협에 대한 자기 회복력과 적응 능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술은 회복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또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역량 등을 하나의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본다면, 이제 두 번째는 삶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공동체적인 유대 강화를 통해서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힘은 조금 어떤 좁은 개념에서의 그 회복 탄력성이라면, 이제 뒤는 보다 적극적인 조금 더 큰 개념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의 주요 이슈들이 결국은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또 이후 우리가 코로나19가 잠식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선상에서 우리가 전시의 방향도 나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전시라고 하는 그 맥락에 좀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은 기획과 연출과 이제 컨텐츠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에 6개의 W 요소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또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그 무엇과 관련돼서 언제, 또 어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라고 하는 6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전시 주최자, 기획자, 의뢰인, 그리고 전시물 또는 전시 콘텐츠, 그리고 관람자, 그리고 메시지 또는 의도로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전시의 패러다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서 코로나19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 다음에 몇 가지의 그 키워드들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상성에 대한 거, 그리고 대중성, 그리고 이제 체험과 관련된 공감각성, 그리고 교감, 온라인 IT 기술 융합, 그리고 개방, 공유, 참여, 상호작용, 연대, 그리고 소규모화, 지역화, 특성화, 이러한 것들의 키워드들을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추출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시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키워드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의 질문, 3가지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의 개념, 그리고 그 기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과 기능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이러한 문화예술 공간들이 이 창작자와 향유자를 어떻게 연결하고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본질적인 어떤 기능의 문제로서 이것이 갖는 역할,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전제로 놓고 이것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전시 공간의 그리고 개념 및 기능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전시가 갖는 기능은 이제 어떤 소장품이나 자료의 보존이었고, 그 보존에서 나아가서 이제 누군가에게 공개하고 보여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리고 체험, 그리고 이제 사회적 소통의 기능으로 이렇게 일종의 뭐 확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사회적 소통의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비단 이런 전시 공간이 단순히 와서 그런 작품이나 자료만을 이제 보고 배우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관점으로 서로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들이 어떤 새로운 문화의 어떤 의미를 발견해서 그걸 재생하는 것까지를 나아가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공간이 갖는 의미는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를 또 생산해내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전시 공간은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에게 맞춤형 공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서비스를 관람객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은 단순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뭐 관람이나 체험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 상호작용성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공감각적, 다감각적인 체험, 감성의 체험 공간이어야 하고, 이제 온라인과 결합된다면 그거는 이제 디지털 상에서의 같이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건 내가 그림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제1세대 박물관, 미술관의 시기를 거쳐서 2세대, 3세대, 그리고 이제 2016년 이후,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시대를 맞이하면서 공간이 점차 복합적으로 바뀌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전시 공간이 이 창작자와 그리고 이 향유자 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전시 공간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이 전시 콘텐츠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두 주체를 연결해 주는 매개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작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이제 온라인 또 IT 기술하고 접목이 되면서 디지털 창작의 측면에서 이 공간이 그들에게 어떠한 플랫폼이 되고 어떠한 전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해야 하는가를 이제 주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동안에 미술도 그렇고, 무용도 그렇고, 여러 전시들도 그렇고, 온라인 상으로 이제 소위 송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말은, 이게 온라인으로 그냥 영상화를 시키고자 했지만 결국 그냥 영상 송출에 머물렀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문화예술 콘텐츠라는 그 콘텐츠는 플랫폼이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에 맞게 콘텐츠 역시 거기에 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형식은 온라인 기반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기존의 오프라인 플랫폼에 맞추어진 컨텐츠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IT 기술하고 접목을 한다고 할 때에도 그것이 그 바뀐 플랫폼에 맞는 영상화로서 새롭게 거듭난 컨텐츠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숙제를 안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역시 전시를 오프라인 공간을 그냥 영상으로 통해서 보여준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 바뀐 플랫폼에 맞는 전시 컨텐츠를 또 개발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맡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경우에는 점점 더 이제 능동적,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창조적 소비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소비자들의 욕구가 더욱 커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직접 내가 더 실감나게 체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욕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IT와 접목된 온라인 상의 컨텐츠 역시 조금 더 실감나는 그런 컨텐츠로 이제 개발되어야 한다는 또 문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전시 공간은 단순히 보는 공간에서 체험 전시, 그리고 감성 자극 전시, 그리고 소통 전시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전시 공간의 의미도 바뀌어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전시 공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즉 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존의 전시관 내의 어떤 운영에서 더 벗어난 지역 사회와의 어떤 관련성 속에서의 역할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 그래서 이제 교감하고 치유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까지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람객 대상의 뭐 미적 상상력에 대한 경험 제공이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 그리고 기관과 인적 자원 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이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또 역할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이 전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6가지의 요소를 이렇게 그림으로 좀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창작자, 종사자, 관람자, 그리고 이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사회,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3가지의 방향성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화예술 현장의 어떤 수요나 또 목소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일상성 또 대중성 기반의 전시가 이제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앞서 계속 제가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이게 문화예술 전시라는 게 어떤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점차 강조되는 이 소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한 전시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체험을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소위 공감각적인 체험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있죠. VR, AR, 그 다음에 MR이라고 하는 그리고 실감, 체감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전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에 써놓은 것은 이제 현재 그 시각예술, 특히 미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플랫폼들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플랫폼, 그다음에 뷰잉룸, 가상 갤러리, 그다음에 경매 시스템인데 이제 이런 기념관과 같은 이제 전시에 또 기존의 미술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기념관들의 전시 역시나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벤치마킹해서
온라인 전시에 대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온 오프라인 혼합형 전시입니다. 우리가 그 컨텐츠 장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이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가 어떤 게 적합하느냐에 대한 것도 이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전시가 이제 디지털화 되는 경우에 있어서 맥락형 전시나 해석형 전시의 경우는 특히 이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그 관람자 맞춤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뭐 학습, 미, 그리고 또 어떤 기념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매력적인 것, 그리고 오락의 기능, 교제의 기능,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에 따른 전시가 이제 어떤 테마별로 이제 좀 더 세분화돼서 특화된 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시여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크게 신뢰성이라는 말, 그리고 상호작용성, 그리고 융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창작자, 종사자, 관람자, 콘텐츠 간의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이제 서로 접목시키는가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창작자, 소통자, 관람자 간의 공유와 소통의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 온라인 상에서는 특히 자료의 개방, 그리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방성, 투명성이 있어야만 문화예술이 보다 더 대중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UX라고 하는 기술의 기반의 전시 환경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존 물리적인 전시와 다르게 디지털 전시는 그냥 온라인상으로 올린다고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만큼 보다 감성,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기술, 그래서 이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나 정서나 편의성,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융합적인 기술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융합형 전시 컨텐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나 뉴미디어 아트, 또 모바일 아트와 같은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전시, 그리고 이제 내용 면에서는 주제, 그다음에 장르가 융합된 이런 테마 전시 등이 이루어질 때 소위 이 창조적 소비자의 욕구에 걸맞는 이런 전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문화예술 분야의 회복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사회적인 역할 또는 공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또 심리적, 또 정서적인 해소, 그리고 탈식민지화가 이제 어떤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그 에듀카트라든지 또 에듀테인먼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자료에 이제 그림을 이제 테이트 키즈 홈페이지 이제 그림을 좀 올려놓았는데요. 점차 이 교육에 있어서도 보다 더 이 수용자에게 다가가는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홍보와 함께 콘텐츠에 있어서도 보다 더 이렇게 전문성 있는 그리고 이 수용자의 대상에 걸맞는 심도 있는 콘텐츠들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라고 하는 이 공간이 이 공간 밖으로 나와서 지역사회와 연결을 할 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의 그 특수성이 있을 텐데 그 지역 특화의 전시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그 지역별로 기념관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전시관들이 있는데 그 위치한 지역과
좀 특화된 전시들을 많이 기획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도시재생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문화적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이런 공동 프로젝트형 전시, 그리고 이런 웰빙을 위한 전시 등을 통해서 그 구성원들의 다양성, 또 포용, 연대감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광역 지자체 때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 전시를 통해서 공동의 공간, 그래서 공동의 전시 공간을 모색해 볼 수도 있고, 연계 전시나 이제 순회 기획 전시도 기획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기존에 우리가 소위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전시의 양과 질의 어떤 제약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그 취약 계층들에게 더 많은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관 전시하고 관련이 될 때, 기념관은 조금 더 어떤 뜻깊은 역사적인 장소나 또 사건이나 위인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일 텐데요. 기념관 전시 공간이야말로 역사적인 공간, 시대적인 공간, 그리고 치유의 공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문화의 정체성도 기여하는, 정체성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 집단적 또 공동체의 어떤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어떤 가치 실현을 하는 의미에서 이 기념관이라고 하는 전시 공간의 사회적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발표한 것은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